자, 이제 볼게.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저당권과 용익권. 용익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해요. 대표가 전세권이나 임차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갑소유 아파트에 우리 저당권을 박았다고 해봐요. 저당권자. 자, 그러면은 항상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경매로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야. 경락인.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 경매. 지금 이제 저당권 실행 파트로 온 거예요.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저당 잡은 이 토지 건물 부동산을 경매로 은행이 날린다. 그러면 누군가 낙찰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경락받은 사람은 매각 대금 완납하면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경락인이 돼야 돼요. 경락받은 내가 이 건물의 매각 대금 법원에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건물에 누가 살고 있더라? 물권 전세권자가 살고 있더라. 또는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내쫓고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들어가고 싶을 거고, 여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세권자하고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은 내가 1년쯤 살고 있는데 내가 살던 아파트가 주인이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날아가면 나는 남은 기간 내에 살고 싶을 거예요. 이사 가기 싫겠죠. 자, 그러려면 이 경락인이 저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느냐 마느냐, 즉 세에 살던 내가 중간에 방을 빼줘야 되느냐 계속 버틸 수 있느냐 문제는 경락인하고 저당권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이 저당권이 이 세입자의 전세권, 대항력인 임차권을 저당권자가 이겨주면 내가 경락인이 내쫓을 수 있는 거고, 저당권이 전세권에 지면 나는 남은 기간 내쫓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락인 입장에서. 결국 중간에 세에 사는 사람이 쫓겨나느냐 마느냐는 내가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저당권을 이겨야 돼요. 같은 편이니까. 그러면 저당권과 물권 전세권은 어떻게 그 우열을 정하느냐? 물권 상호간의, 제한물권 상호간의 우열이에요. 첫 번째, 저당권과 전세권 간의 이기고 지고 싸움, 우열은 어떻게 결정된다? 성립, 선후로 결정돼요. 즉 내가 세 들어올 때, 자 이제 내가 세입자 될게요. 내가 세 들어올 때, 내가 세 들어오고 싶은 이 아파트에 저당권이 없었어. 내가 용이야. 내가 전세 등기 박을 때 저당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후 저당권이 담보대출을 껴서 생겼다는 얘기지. 내가 전세 들어갈 때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내가 살던 중 집주인이 담보대출 저당권 박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저당권과 물권 전세권 간의 우열은 성립 선후로 결정된다는 얘기는 전세권이 이긴다, 저당권이 이긴다, 둘 사이에 윗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선빠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저당권이 없었고 그 후 저당권이 됐으면 내가 선빠. 따라서 용저의 경우에는 내가 먼저니까 내가 세 들어갈 때 저당권만 없으면 나는 내 계약 기간 동안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설사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가도 중간에 쫓겨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제한물권, 저당권, 전세권, 제한물권 상호간의 우열은 먼저 성립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성립, 선후, 성립, 선후. 그래서 선빠, 후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아무도 없었다. 내가 선빠구나. 그러면 중간에 경매로 날아가도 나는 선빠니까 내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다. 나는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있다. 선빠의 법칙이에요. 나는 선빠니까 내 전세권, 용익권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안 쫓겨가도 돼요.
안쪽에 돼요. 그런데 경우수가 바뀌어. 내가 들어갈 때 이미 저당권 은행 얼구에 저당권도 박혀 있었어.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면 나는 각오해야 돼요. 혹시나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은행 저당권자 경매로 날려버리면 나는 중간에 쫓겨갈 생각해야 돼. 이 경우는 나는 후빠야, 후빠. 저용. 나는 후빠니까 경매로 날아가면 내 전세권 소멸. 나는 경락인에게 권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들이댈 수 없어. 이 법칙이 작동돼요. 그래서 용저냐, 저용이냐에 따라 내가 선빠야. 자, 여기서는 전세권, 용익권자를 나로 합니다. 내가 선빠야. 그러면 나는 선빠니까 선은 이겨야 되겠죠? 선빠는 소멸하지 않아. 선빠는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후빠야. 저당권 있는 아파트에 새 들어갔어. 나는 후빠 밀렸죠? 후빠니까 경매로 내 권리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없다. 들이댈 수 없다. 이 법칙. 10번 나왔어요. 10번. 그래서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는 성립 선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용저냐 저용이냐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지문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로 훈련할 거요. 저당권보다 먼저 지상권이 있네. 그럼 빨리 지상권 세입자를 나로 잡고 저당권보다 내가 먼저구나. 그럼 빨리 나는 선빠구나. 선빠니까 내 권리 소멸하지 않을 거고 선빠니까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당권보다 내가 먼저구나. 내가 먼저니까 선빠죠? 선빠는 소멸하지 않아요. 경락인한테도 들이댈 수 있어. 남은 기간 살 수 있어.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익권이야. 그러면 이미 저당권이 박혀 있는데 내가 그 후 새 들어갔다는 얘기죠? 나는 후빠야. 후빠 밀렸어. 저당권한테 밀렸어. 따라서 나는 후빠 경매로 내 권리 용익권 소멸. 나는 후빠니까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들이댈 수. 그래서 선빠 후빠로 하면 무조건 다 해결돼요. 그래서 내가 선빠인지 먼저인지 저당권보다 먼저인지 저당권보다 나중인지 거기에 따라 소수로가 결정된다.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했어요. 용저냐 저용이냐. 나중에는 이제 저용 저유까지 할 거예요. 3월 달에는 4개를 할 거예요. 4개를. 이게 기초예요. 이게 용저 저용. 내가 선빠냐 후빠냐죠? 선빠냐 후빠냐. 자, 끝난 거예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오늘도 기초만 할 거예요. 이쪽은 저당권 실행 파트는 개념만 볼 거예요. 개념만. 법정지상권. 갑소유 토지, 갑소유 건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자, 갑이 1억 담보대출 일으키고 혹시 을한테 여기다 저당권을 박았다고 해봐요. 토지 저당권.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못해서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요. 경매로 날려. 그 결과 A라는 사람이 낙찰받아. 그럼 토지가 경매로 날아가서 A가 소유권 취득하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 동일했는데 둘 중 어느 하나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토지만 날아갔다. 토지 소유자는 경락이 A로 바뀌었을 거고 건물은 안 날아갔으니까 여전히 갑이겠죠.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 동일하다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A 값으로 달라졌어. 동일하다가 갑 동일하다가 A 값으로 달라졌어. 그러면 자 봐요. 건물 밑에 있는 토지가 사기 소유 아닌 남의 타인 토지가 돼버렸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해가지고 철거될 운명이야. 자, 그러면 갑은 토지 소유자 A를 찾아가서 A야,
나한테 당신 땅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지상권 주든지 토지 전세권 주든지 토지 임대차 좀 해줘. 그렇게 요구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실은 여기서 토지를 낙찰받았겠죠.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인 갑이 찾아와서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설정해달라고 할 때 A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A는 이 토지 경매에 왜 뛰어들었느냐? 저기 낡은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토지 낙찰받아서 이 건물 철거하고 새로 100층짜리 건물 올리려고 받았기 때문에. 철거시키려면 토지 사용권을 계약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이 나서요. 법이, 우리 법은, 민법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 두 가지. 하나는 검소한 민법. 절대 건물 철거되는 꼴을 못 봐요. 건물 철거되는 건 돈이 무너지는 거니까. 허공에. 그래서 법이 나서서 이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과 동일하다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A갑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원래는 철거돼야 되지만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30년짜리 지상권을 법이 줘버려요. 이게 바로 법이 주는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 A에게 30년짜리, 엄청나죠? 경관 건물이니까 30년짜리 지상권을 법이 주는 제도, 이게 법정 지상권 제도예요.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막아줘요. 건물 무너지는 꼴을 민법은 못 봐요. 돈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법이 조문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이 경우 법이, A야 너 임마 가만테 30년짜리 지상권 설정해줘. 그래서 법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법이 본다. 법이. 이게 법률 규정으로 태어난 지상권이에요. 법정 지상권. 자, 법 좀 볼게요. 저당물이 경매로 날라가. 그 결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자, 이 법조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면 돼요.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토지 건물이 갑과 동일하다. 그 말에 숨어져 있어. 동일하다가 토지 건물이 A갑으로 달라졌어. 그러면 우리 법은 이 경우 토지 소유자, 저기서 A는 건물 소유자 갑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법이 본다. 항상 법조문에 본다 하면 법이 주는 제도예요. 법이. 우리 법정 갱신했죠? 6달부터 건물 전세에서 한 달에서 아무 연락 없으면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해 준 걸로 법이 본다. 그게 법정 갱신. 토지 소유자 너는 건물 소유자 갑한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야. 이렇게 법이 봐버려요. 깡패야. 법률 규정 깡패법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철거를 막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에서 나오는 법정 지상권이에요. 결국 법정 지상권은 이 그림을 기억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과 동일하다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A갑으로 달라졌어. 그러면 토지 건물세가 달라지면 토지 사용권이 없으면 이 건물은 철거되는데 우리 법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법정 지상권을 취득시켜 준다. 주어가 건물 소유자는 취득이고 토지 소유자가 우리 법은 주어로 돼 있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법이 본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이것도 익숙해져야 되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30년짜리 지상권을 법이 준다는 얘기. 이게 법정지상권. 그러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반드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은행이 저당권 박을 때 반드시 건물이 있을 것. 첫 번째 요건. 지금은 목차를 외워요. 나중에 할 거니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야 되느냐. 여기 저당권 박을 당시 동일할 것. 시점. 두 개.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었죠.
저당권 설정 박을 때 당시 기준으로 각각 동일했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달라지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을 것, 설정 당시 시점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동일할 것. 그러면 그 후 달라지면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질문이에요. 지금은 법정지상권이 뭐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졌어. 그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을 법이 주는 제도. 이렇게. 개념 잡았죠? 법정지상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다음 원래 일괄경매인데 진도상 일괄경매는 아예 언급을 안 할 거고 사무를 할 거고 그건 조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래서 3취득자로 바로 갑니다. 3취득자.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실행 프린트 저당권 실행 찾았죠? 동그라미 1번. 자,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중심을 뽑아내야 돼. 뭔 말인지 복잡하지만 자, 중심 찾아내면 간단해져요. 저당권 전에 지상권이구나. 여기만 뚫어지게 봐. 저당권 밑줄 전 동그라미 저당권 전에 지상권이 설정됐구나. 그러면 세입자가 내가 세입자가 돼야 돼. 이 동네는 내가 세입자가 됩시다. 나는 저당권이 바뀌기 전에 이미 지상권 박아놓은 선바구나. 저당권 전 지상권이죠. 따라서 내가 선바란 얘기야. 따라서 이제 중심 잡아. 나는 선바니까 소수로 가요. 선바는 경매로 날아가도 소멸하지 않는 거요. 그래서 선바만 찾아내면 돼요. 자, 2번.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을 소멸한다. 이것도 중심 잡아봐.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하시고 싶어요? 저당권 밑줄. 저당권이 설정된 후 동그라미. 저당권 바뀐 후 내가 새 들어왔구나. 따라서 나는 후빠구나. 후빠니까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요. 후빠는 소멸해야지. 후빠 밀렸으니까 소멸. 맞는지 뭐.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의권 취득한 3자는 경락인에게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자, 또 찾아내. 저당권이 박힌 후에 동그라미 하겠죠. 나는 후빠구나. 이미 저당권이 있는 집에 새 들어왔구나. 따라서 나는 후빠니까 밀려야지 뭐. 소멸합니다.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도 없다. 쫓겨갑니다. 그래서 결국 2번, 3번이 같은 동네 후빠. 그래서 항상 저당권과 용의권, 지상권이 나오고 이렇게 용의권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전세권도 나와요. 이제 전세권은 3월에 할 거고 살짝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기초예요. 1번 다시 정리. 이 지문을 해결할 때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는 지문이 떠요. 그러면 내가 선반지 후반지만 훈련해. 1번 다시 한번. 저당권 바뀌기 전에 지상권 여기만 1분 동안 봐봐. 1분 동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 깊게 이해하란 얘기요. 아하, 저당권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미 지상권 박아놨구나. 나 선바구나. 나 선바는 무조건 소수로가 좋아야 돼. 선바니까 경매로 날아가도 소수로만 가. 소멸하지? 않겠지. 자, 여기 없는 거. 나는 선바니까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지. 거기다 적어놔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소멸로도 나오고 경락인 대항 여부도 나오니까. 하지만 2번, 3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구나. 여기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아, 저당권이 이미 박혀 있는 집에 내가 새 들어왔구나. 나는 후빠구나.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없다. 별 3개죠. 1, 2, 3번. 합치면 8번 정도 나왔어요. 자, 4번.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자, 저당권자 실행 경매요. 저당물 경매는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동일하다. 그 말 숨어져 있다겠죠? 동일하다가 달라졌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 A는 건물 소유자 저 갑에 대해서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아하, 법정 지상권 법 조문이구나. 맞는 지문이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맞는 지문이라는 거.
오케이, 됐어요. 5번은 안 해요. 일괄경매 지문이라. 자,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 이제 흑판 봐요. 3 취득자. 제3 취득자. 이건 쉬우면서도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는 조금 어렵지만 여기는 할만해요. 또 그림. 갑이 지 건물의 담보대출 이렇게 해요. 을. 그림은 항상 갑을. 을은 저당권자. 얘는 설정자.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이죠.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는 부동산. 그런데 갑이 병한테 이 아파트를 매매로 팔아요. 그러면 병은 저당권, 은행 담보대출, 저당권이 박혀있는 이 부동산에 등기를 박아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야. 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박았다고 해봐요. 자, 문제는, 자,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저당권이 박혀있으면 이렇게 거래합니다. 갑한테 매매대금 5억 주고, 야, 빨리 저당권 말소해. 하든지, 아니면 1억은 매매대 5억이라면 4억만 주고 내가 은행 갚아버려서 내가 말소시키든지. 가장 안전한 방법은 5억 전부 주지 말고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는. 따라서 내가 은행 가서 갚아버리고 내가 말소시켜버려야 돼. 그런데 병은 매매대금 5억을 다 줬지. 그러면서 야, 가! 빨리 매매대금 5억이니까 거기서 1억 빨리 말소해.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갑이 매매대금 분명히 5억 다 줬는데 그러면 돈 받아서 갚고 말소시켜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한 거예요. 결국 갑이 돈도 안 갚고, 그러면 은행은 담보자본 목적물, 이 건물,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소유자가 누군지는 은행은 하나도 안 중요해. 이 건물, 부동산만 살아있으면 돼. 따라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물상 보증인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은 채무자가 아니어도 무조건 보증서 써요. 이 물건으로. 그래서 은행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경매로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제3 취득자라는 목차 제목이 나와요.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리면 날라가 버려. 집 비워줘야 돼요. 경락인한테. 피해를 받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조문 좀 이따 보고 이걸 켜놓을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이 법조문 3개를 만들어놔요. 법조문 3개. 첫 번째, 병. 일단 3조 개념 하나 더 할게.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저당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전세권 들어온 사람, 이 3사람이 3취득자예요. 자, 저당권이 박혀있는 토지에 내가 지상권 들어올 수 있겠죠? 저당권이 박혀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전세 들어올 수 있겠죠? 결국 3취득자는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을 구후 취득인데 뭘 취득하느냐? 딱 3가지밖에 안 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이 3사람만 3취득자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 자, 저당권이 박혀있는 집에 내가 지상권, 전세권 들어왔다는 얘기야. 저당권이 박혀있는데 용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후빠구나. 저당권이 박혀있는데 지상전세권 들어왔죠. 그러면 나는 후빠. 후빠니까 경매로 날아가면 소멸. 경락에 대항할 수 없어. 쫓겨갈 사람이에요. 소유자도 쫓겨가고 세입자, 지상전세권자도 쫓겨갈 운명이야. 결국 저당 부동산의 이 세 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세 놈 다 쫓겨가야 돼요. 경락인한테 집 비워주고 토지 비워주고 가야 돼요. 이 3취득자를 위해서 법이 조문 3개를 만들어놔요. 첫 번째, 병. 애들이 병이에요. 병. 경매 날라갔지. 빨리 네가 낙찰 받아. 경매인 될 수 있다.
원래는 소유자는 자기 건물에 낙찰 못 받아요. 근데 3취득자만큼 예외예요. 비록 현재 병 당신이 소유자지만 당신은 3취득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경매에 뛰어들어서 낙찰자, 경매인이 낙찰자를 말해요. 옛날 말이에요. 경매인 될 수 있다. 법조문 하나. 두 번째. 아예 경매가 안 되도록 값 빚 있잖아. 담보대출금. 이걸 니들이 대신 갚어. 은행에. 변제하고 이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조문이요. 변제하고 대신 돈 갚고 없애버려. 그러면 아예 경매로 안 날아가겠죠? 대신 1억을 갚아줬으면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값이 또 안 갚으면 1억 날리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경매를 막으려면 변제하고 소멸 청구해. 세 번째. 낙찰도 못 받고 대신 돈 갚고 소멸 청구도 못 했지.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권리주예요. 혹시 당신 세 사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3취득자 이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 필요비, 유익비가 있다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필요비, 유익비, 비용만큼은 이 경매 대가에서 다른 놈 다 제끼고 모든 저당권자도 제끼고 경매 대가에서 가장 먼저 비용은 챙겨드릴게요. 비용만큼은 우선 상환해드릴게요. 결국 3취득자를 위해서 우리 법은 세 가지 법조문을 뒀다.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신 변제 돈 갖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비용만큼은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경매 대가에서 가장 우선해서 상환받을 수 있다. 이 세 개.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대로. 일단 3취득자 개념.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을 구후 샀어. 소유권. 세 들었어. 지상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 세 놈만 3취득자. 이 세 놈만. 저걸 반드시 외워야 돼요. 3취득자의 개념을 외워야 돼. 딱 세 사람.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을 구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그래서 제가 소지전, 이놈만 3취득자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러면 소지전이 누구냐? 소지섭이 동생이야. 소지섭이 동생, 지전이. 소지섭이 동생, 소지전만 3취득자다. 이 소지전만 이 세 가지 법조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지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3취득자는 경매인 될 수 있다. 낙찰 받으세요. 경매인 낙찰 받으세요. 대신 돈 갚고 저당권 없애버리세요.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낙찰도 못 받고 돈도 못 갚아서 소멸 안 돼서 경매로 결국 날라갔다. 딴 놈한테. 그러면 이 저당 부동산에 당신들이 지출한 비용, 필요비, 유익비, 보존비, 계량비가 있다면 이 경매대가 낙찰대금에서 당신 챙겨드릴게요. 우선해서 상환해드릴게요. 그래서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로 끝내야 돼. 있다로. 이 세 가지 권리에서 얘들은 흘러가. 두 개는. 하지만 얘는 정답지문이요. 정답지문. 비용만큼은 3취득자. 그것만큼은 바꿔가세요. 은행 제껴서 당신한테 드릴게요. 주택임차인 소액보증 그것도 제껴주고 당신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외워야 돼요. 3취득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외워요. 3취득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놈. 일단은 처음부터 소지전 하면 안 돼. 단어로 뱉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계속 하다가 몇 달 후에 이제 소지전 하시라고. 지금부터 소지전 하면 소가 뭐지 해버려. 지가 뭐지? 그게 머리글자의 단점이에요. 처음에는 머리글자 안 하는 게 좋아. 나중에 시간이 몇 달 흐르고. 그래서 계속 단어로 뱉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공통된 운명. 경매로 다 쫓겨갈 공통 운명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도 쫓겨가야 되고 세입자도 저용이니까 후빠니까 쫓겨가야 돼. 이 쫓겨갈 세 사람 3취득자를 위해 법이 나서줬다. 법조문 3개예요. 법조문.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저당권의 침해. 우리 했어. 저당권은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우리 지역권에서 했죠? 등기만 박아. 은행은 등기만 박지 점유하지 않아. 딱 필연적인 성질. 점유하지 않으면 물권청구권, 침해 시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된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세트. 이제 거의 끝나가. 이것도 했어. 자, 밑에 내용 봐요. 저당권은 종놈은 주인과 함께 팔려야지. 종놈만 주인인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도 하지 못한다. 이게 부정성이죠. 그래서 종놈의 운명, 종된 권리는 주인과 채권과 따로 떼어내서 분리 양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당권은 소멸 사유, 멸실, 혼동, 포기로 소멸해. 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했죠. 모든 물건 소멸. 저당권도 소멸. 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제한물권,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 모든 권리는 권리자가 포기하면 당연히 소멸. 다음 중 저당권 소멸사가 아닌 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멸실하면 애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멸실 소멸되겠지. 모든 물건. 제한물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혼동으로 이 제한물권 뭐가 됐든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세트죠. 유치권 다 소멸하겠지. 모든 권리는 포기하면 당연히 소멸하겠지. 포기 효과니까. 자, 그 다음 부정성. 주인이 죽었어. 채권이 소멸하면 종놈인 저당권도 소멸. 하나 더. 우리 용익물권에서 기간이 만료하면 법률행위 아니라겠죠? 똑같아. 채권이 소멸했대. 법률행위 아니야. 따라서 187조. 말소 등기 없이 187조. 당연 소멸. 결국 기간 만료는 용익물권에서 나오고 유치권하고 저당권, 담보물권 주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 어떻게 소멸한다? 등기 필요 없다는 거. 자, 봐요. 기간이 만료했든 같이 하셔야 돼. 자꾸 민법은. 기간이 만료했든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든 죽었죠. 기간이 죽었고 채권이 죽은 거야. 사람이 죽은 사망하고 똑같다고 상속하고. 법률행위 아니야. 상속이 대표적인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법률행위 아니죠? 그럼 상속 생각해봐요. 상속은 사람이 죽어야 돼. 사람이 죽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다. 똑같아. 사람이 죽든 기간이 죽든 채권이 죽든 법률행위 아니에요. 벌어진 자연현상이지. 그래서 법률행위 아니면 다 187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그 다음 저당권에만 있는 특일소멸 사유. 경매로 날아가면 모든 저당권 소멸. 기초면서 잘 나와요. 경매 매각으로 이 부동산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경매되면 다 소멸해요. 경매 매각으로 모든 저당권 다 소멸. 결국 저당권 소멸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 외우려고 접근하지 말아요. 공부라는 것은. 이해되면 안 해도 돼. 멸실, 처음에는 외웠지. 우리 공통소멸사에서는. 근데 이해 바탕에 외우라는 얘기예요. 멸실되면 당연히 물건이 사라졌는데 그 위에 있는 권리도 사라지겠지. 소멸. 제한물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소유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제한물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 다 필요 없어. 혼동으로 소멸. 모든 권리는 권리자가 포기하면 소멸. 부정성 이런 거 외워야지 처음에는. 채권이 소멸하면 종놈인,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같이 소멸. 문제는 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해 바탕에서 외워야 돼요. 채권이 소멸했네요. 기간이 만료했네요. 그럼 용익물권 똑같죠? 여기서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나와. 지상전세권 똑같아.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그럼 유치권이 똑같이 나와. 유치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은 이건 말소 등기 필요 없지. 그냥 소멸만 나오지. 그래서 유치권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은. 그래서 두 개. 그 다음에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 다 했어요. 다 했어. 드디어. 프린트. 저당권 다 했어. 자, 나머지 정리할게요. 6번부터 볼게요. 6번. 5번은 일괄경매 청구권 법조문이에요. 이건 3월에 할게요. 시간이 좀 걸려. 설명하려면. 아예 안 하려고. 6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자,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누구?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했죠? 3취득자야. 빨리 이놈이 3취득자란 걸 빨리 파악하시고, 그러면 3취득자를 위한 법조문 첫 번째구나. 3취득자 비록 소유자라도 예외 경매인 될 수 있다. 자, 우리 시험은 경매인 될 수 있다. 법조문 제가 법조문 오늘 진도 관계상 빼버렸는데 3번은 보여드릴게요.
경매인 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고 경매인하고 같은 말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경락인이죠. 그래서 경매인이나 경락인이나 경매 절차 매수인 다 같은 말이에요. 경매인 될 수 있다. 경매 절차 매수인 될 수 있다. 같은 말. 7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주어를 봐요. 저당 부동산이란 게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그 후 지상권을 취득했구나. 또 3자도 나왔죠. 그럼 빨리 너는 3취득자구나. 그럼 3취득자 지문을 빨리 파악하고 동네를 파악하고 너는 3취득자니까 3취득자를 위한 두 번째 조문 대신 동 갖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그래서 경매인 될 수 있다.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잡는 거예요. 3취득자구나. 8번 저당물의 3취득자가 이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면 3취득자에 나왔고 3취득자가 유익비든 필요비든 필요유익비 비용을 지출했죠. 그럼 법조문 저당물 경매 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것도 법조문이에요. 에이, 오늘 법조문 아까 넣을걸. 괜히 뺐네. 진도 때문에 법조문 한번 읽어봐야 돼. 이게 잘 가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법조문 3개거든. 법조문 안 보니까 여러분들 감이 지금 떨어져. 오늘 진도 좀 빨리 빼려고 법조문을 뺐더니 6, 7, 8번 별 3개였어요. 다. 그중 8번이 가장 중요하지만 같이 잘 나와요. 경매인 될 수 있다.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이익비. 세 번째 비용만큼은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대로. 자 9번 별 3개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그렇지.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도 마찬가지겠네. 엄청나요. 지역권이 훨씬 많이 나와. 10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다 이해하는 거야. 저당권은 종놈, 종놈은 주인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겠죠. 그 분리에 동그라미 하시고 보정수행에 관한 법조문. 자 11번 당연히 10번도 별 3개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는 거요. 11번 저당권은 경매 매각으로 소멸한다. 자 경매로 날아가면 모든 이 부동산에 있는 모든 저당권 1번, 2번, 3번, 4번, 100번까지 다 소멸해버려요. 누가 경매 쳤든. 나중에 또 해요. 후빠가 쳐도 선빠도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하는 거예요. 경매로 모든을 넣어서 읽어요. 모든 저당권 1번, 2번, 3번, 4번 누가 경매 쳤든 무조건 다 소멸. 12번 채무자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해결할 거요. 채권이 소멸. 여기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 밑줄 동그라미. 채권이 소멸했죠. 주인이 죽었어. 그러면 저당권 소멸한다. 소수로 가고 채권 소멸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사람이 죽은 거나 똑같다. 채권이 죽으나 사람이 죽으나 법률행위 아니니까 187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수속에 따라 맨소수로 저당권 소멸할 건데 말소 등기 필요 없다. 왜? 187조가 작동될 거니까. 11, 12도 별 3개예요. 침해 처분 소멸이 9번부터 12번 저당권의 마지막인데 여기 되게 잘 나와. 9번, 10번, 11번, 12번 되게 잘 나와요. 이런 데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열심히 해서 이런 지문은 OX 바로 골라내고 뭐 법정지상권이나 일괄 근데 좀 어렵거든요. 그건 틀려도 돼. 어차피 거기는 틀리라고 낸 거니까. 근데 맞춰야 될 지문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지문은 틀려도 돼요. 막말로. 근데 최소한 제가 1월 달에 강의한 거 있죠. 여기에 있는 우리 1주부터 지금까지 모은 프린트가 어마어마해요. 그 기출 지문이 따지면 어마어마하다고 몇 개나 될까? 안 쉬어봤어. 한 700개 되려나? 800개? 1000개쯤 될 수도 있어요. 1000개까지는 안 될 거야. 아무튼 그거 다 나온 거고 여기서는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1월 과정에 있는 프린트에 있는 다 지문이잖아요. 기출 지문. 그것만큼은 계속 달달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지문을 다 모아가지고 이 중에 더 중요한 것만 추리고 또 X 지문도 넣어서 제가 이제 지문 정리서를 책으로 낼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건 이제 X 지문까지 장난친 것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실력 지금은 좀 그래. 지금은 문제를 많이 풀고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그걸로 샥 정리하면 옳은 지문, X 지문을 확 정리가 돼요. 나중에. 기대하시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권법까지 마쳤네요. 그러면 이제 계약법으로 갈 건데,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내용이 왜 빠졌어? 깜짝 놀랐네. 계약법은 10분간 쉬고, 새로운 마음으로.